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선덕고등학교 설명에는, 지금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동안, 저희 학원이 초창기부터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상 두세 명씩 항상 저희 학원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기름 뉴타운 단지에서 선덕고등학교 학교 배정이 점점 늘더라고요. 점점 늘어가지고 기존에서는 최상위권 수학 통합반 정도에서만 선덕고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선덕고도 이 동네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선덕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업을 개설해야겠다. 근데 당연히 학구율이 높은 학교고 쉽지 않은 학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 물론 저는 이제 최상위권 통합 수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선덕고 학생들이 제 수업 듣고 진짜 못 가봤자 연고대였거든요. 대부분 서울대나 이들을 갔는데 뭐 이 동네 처음 오시거나 선덕고 내신 한 번도 안 해보신 선생님들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송혜진 선생님과 박수빈 선생님 두 분 다 선덕고등학교, 송혜진 선생님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방과후 지금 선덕고 게 지금 출강하고 계세요. 박수빈 선생님도 선덕고등학교 내신을 많이 담당하셨던 분이라 저희가 수학과학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최상위권 통합반부터 제가 어차피 수학과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 실은 영어 국어도 선덕고등학교 저희가 면접을 봤는데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덕고등학교 내신을 안 맡아보는 실은 저희가 조금 컷을 했어요. 안 하는 이만 못할 바에는 핵심 과목에 집중하지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영어 국어는 실은 저희도 준비하려고 했지만 지금 저희 앞으로 계속 괜찮으면 계속 뽑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덕고등학교 좀 집중을 하고 저희가 학교별 앞에 관을 차리는 걸 항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계속 얻으면은 선덕고등학교 앞에까지 관을 확장할 생각까지 현재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저희 학원 이제 간단한 홍보랑 제 수학 통합반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혜진 선생님과 박수빈 선생님 통해서 선덕고등학교 수학과학에 준비된 사항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홍보를 일단 먼저 시작할 건데요. 작년에 이제 9개월 전에 저희 학원의 내신 결과입니다. 내신 결과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뭐 선덕고등학교는 저희 학원에 항상 저랑 최상위권 통합반 저랑 한 2명에서 3명 정도 항상 수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덕고등학교는 지금은 없습니다. 왜 영어 국어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국어는 없을 거고 실은 이제 수학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적혀 있지만 선덕고등학교를 작년에는 제가 이제 서울대 보냈고요, 공대를. 3년 전엔 제가 이대를 보냈고, 이렇게 매년 뭐 거의 못 간 애들이 연고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학생을 안 가르치지는 않고 선덕고에 대한 자료는 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준비를 많이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 학원 실은 이 실적이 진짜 엄청나게 잘 나온 실적이거든요. 저도 이제 학원가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인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어쨌든 저희 학원이 이제 좀 많이 규모가 커졌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는 대치동 키즈들이 와서 성적을 잘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노래를 하시던데 지금 저희가 실은 내신 결과 잘 나온 것보다는 성적 올리는데 더 특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적 올리는데 더 많이 특화됐다는 거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뭐 여기 들어가 보면 성적을 많이 올린 학생들이 있긴 한데 방금 전에 봤던 이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3이 훨씬 실적이 좋습니다. 성과가. 제 수업을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에는 제가 이제 작년 이제 이때 이 시기에 내신을 한 250명 정도 했거든요. 1학기 때. 근데 수학 정규 1등을 20명을 뽑았어요. 이 근처 학교가 10개라고 치면 1, 2, 3학년 확동까지 하면 수학 정규 1등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을 뽑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거의 절반을 뽑았는데 그중에 고3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과가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학생들이 3년 내내 저랑 꾸준히 하면서 실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이번에 입시를 쳤고요. 개선고긴 한데 개정전 5등급. 근데 개정전으로 생각해보면 9등급제잖아요. 실은 7, 8, 9등급은 수학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끝자락이 6등급으로 보시면 돼요. 수학하는 친구들은. 5등급이면은 실은 뭐 말 다 했죠. 거의 끝에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저랑 3년 하고 개선고에서 수학 정규 2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시에서 수리논술로 대학교를 합격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고긴 한데 한대보고도 어쨌든 자사고잖아요. 진짜 수학이 말이 맥등이죠. 한대보고 인원이 많아서 그렇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정원이 한 학년이 300명이라고 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하는 애들이 200명밖에 없어요. 밑에 100명 정도는 수학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200등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끝자락에서 제일 위로 올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성적 올리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9등급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유는 이제 9등급제 같은 경우가 9등급제 같은 경우 그게 있어요. 디테일하잖아요. 단계가 만약에 디테일한데 개정 전에 중간고사에서 4등급 받았던 친구 있잖아요. 개정 전에 이제 중간고사 4등급 받았던 친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워낙 한 문제 배점이 크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객관식을 4개를 혹시 찍어서 맞추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 홍보하긴 좋아요. 왜? 4등급에서 1등급 만들었대요. 아니 물론 홍보하긴 좋죠. 근데 실은 이 학생 실력이 1등급이 된 건 아니잖아요. 찍어서 맞춘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한 번, 두 번에서는 1일 1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어쨌든 저희 수업이 좋다면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신이 오르고 이런 친구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과는 대입 결과로 나온다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 저희 학원 입시 결과입니다. 서울대, 연대, 의대를 합쳐서 6명을 보냈고요. 그리고 스카이 이만큼 보냈는데 자 근데 이거는 저희 학원 설명해 오셨던 어머님들 자주 보셨던 자료예요. 왜냐하면 작년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입시 결과를 준비해줬습니다. 이번에 2월 설명회 최초 공개고요. 합격증 다 있는 것들만, 합격증 없으면 올리진 않았어요. 서울대 의대를 2명 보냈고요. 일단 의대를 총 11명 보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시 2명은 엄청난 성과인데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100명을 못 가요. 서울대 의대 수시를. 그러니까 전국에서 2% 이상을 저희가 달성을 했는데 이틀 전인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성북구, 강북구에서 서울대 의대가 4명인가 밖에 못 갔더라고요. 대광고, 선덕고, 개성고, 신일고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봤는데 개성고, 신일고 학생들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저희에게 얼만큼 배웠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저희가 2년 동안 서울대들을 3명 보냈는데 이 3명이 수학을 저랑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저랑만 했어요. 했고요. 그리고 이 3명 중에 2명은 영어도 저희 학원에서 3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키워온 게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 키워서 보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의대 11명 중 8명이 저랑 2년 이상 수학을 했어요. 실은 2년 이상 수학을 했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저랑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3학년 1학기 하면 보통 이 친구들은 혼자 마무리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실은 2년 반, 많이 다니면 2년 반이고 1학년 때 1학기 내신하고 다른 학원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걔들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했다. 즉 말해서 2년 했다고 치면 저랑 3학년 내내 거의 내신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명 중 8명 그리고 8명 중 5명은 3년 했어요.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저랑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냈고 어쨌든 선덕고는 이 중에서 이제 메인으로 볼 건 역시나 의대이긴 한데 당연히 스카이도 봐야 되고요. 이제 남고다 보니까 수리논술 또 많이 봅니다. 이번에 수리논술 선덕고 제가 수리논술 30명 이번에 가르쳤는데 수리논술은 경쟁률이 최소 25대 1에서 최대 60대 1까지 가요. 의대면 400대 1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왜 이상한 게 떴는데 저희가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30명 가르치는데 19명을 합격시켰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합격률이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3년 내내 길게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중에서 선덕고 학생 1명 있고요. 수강했던 선덕고 학생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11명 보냈고, 뭐 이제 과학기술원, 이제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많이 보냈다고 올해는 따로 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실은 중경이식 건동보다 이 상위권이 더 많아요. 의대 11명은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선덕고가 아닌 이상엔 뭐 자서고 아닌 이상에는 일반고에서는 많이 보내봤자 1명이에요. 정말 많이 보내봤자 2명이거든요. 11명이라는 이 근처에 의대 간 현역은 웬만하면 저희 학원 거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달성을 했고 실은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못 보낼 것 같아요. 정말 잘 보낸 거라서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3까지 연속성 책임감 있는 교육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고3까지 연속성 책임감 있는 교육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제 선덕고 같은 경우는 이 동네보다는 중계동에 훨씬 선덕고를 메인으로 하는 학교가 많고 선덕고 앞에 선덕고만 담당을 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보통 그쪽으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학원 설명회를 가시거나 보셨을 때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연 이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3학년 내신까지 보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아요. 예. 이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어쨌든 뭐 정시가 아닌 이상에 내신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내신을 계속 봐야 되는데 3학년까지 내신을 보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실은 학생들이 필요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선생님이 바뀌면 필요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도가 있고 학원 선생님들이 3학년 수업을 하시기 싫어요. 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3학년이 1, 2학년보다 어렵고 자료 준비도 많고 시험 범위도 많아요. 같은 에너지보다 훨씬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잘 가르치는데도 중간 유입이 안 됩니다. 왜냐면 1학년 끝나고 1학기 끝나고 끝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고사 딴 학원에 듣다가 기말고사 한두 달 듣겠다고 옮기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중간 유입이 없어요. 1학년 때는 잘 가르치면 중간에 유입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없고 최종적으로 고3들은 인강을 다 보잖아요. 인강을 다 보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이랑 실력을 비교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실력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3학년 내신을 하기 싫어하세요. 근데 저희 학원도 모든 선생님이 3학년 수업을 하시지는 않지만 50% 이상은 대부분 3학년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선덕고 애들 1년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3학년까지 저랑 계속 수업을 해요. 대부분. 이게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3학년까지 연속해서 수업을 듣고 다른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2, 고3이 고1보다 많은 좀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요. 내신 대비 학원인데. 보통 고2, 고3이 고1보다 많은 학원은 대부분 정시 대비 학원인데 내신 대비 학원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실 정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본은 제 수업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 방학에는 최다 수강생 27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요. 이 중에서 고3이 130명이에요. 나머지 70%가 또 고2입니다. 근데 제가 5년 내내 그랬어요. 5년 내내 어떻게 왔냐면 항상 이 시기에 예비 고1 학생들이 10명에서 15명이에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무조건 3, 4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학년 갈 때 6, 70명으로 늘어나고요. 무조건 3학년 갈 때 100명이 넘어요. 3학년 갈 때 100명 넘은 학생들, 다른 학원에서 3학년 안 가르쳐서 넘어온 애들 되게 많아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실제 저랑 내신하면서 3학년에 최상위권 성적 받았던 애들은 저랑 계속 1학년 때부터 했던 애들이거든요. 자,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10명에서 15명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입시 친 애들 1학년 때 15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첫 중간고사에서 9등급 해서 전교 1등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런데 1등급이 한 명 있었어요. 자, 근데 3학년 때 130명 가르쳤었는데 1학기 때 1등급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65명 이상이었어요. 거의 70명이었고 그 중에 3학년 전교 1등이 10명이었어요. 저희가 여기 근처에서 메인으로 하는 개성고 미적분 전교 1등, 확통 전교 1등, 신일고 미적분 전교 1등. 확통은 없어요. 왜냐하면 2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 말씀드린 영고 미적확통, 창문여고 미적확통은 전부 다 제 수업들었어요. 전교 1등이.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적으로 저랑 들었던 애들이 다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실은 고3까지 연속성 있게 실력 있는 선생님께 듣는 게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은 저희가 작년에 11개였고요. 올해 드디어 선덕고를 넣었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뽑지 않고 선덕고 내신 경험이 있는 선생님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수학과 가장 중요한 20개월 쪽에 과학을 이번에 수학과학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각 선생님께서 선덕고 내신을 하실 분들어 이제 혜진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덕고에 방과후까지 직접 나가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선덕고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있겠죠. 저도 12년 내내 거의 선덕고 애들이 한 명씩 꼭 있었거든요. 매년 있고 저희가 뭐 인원 적대도 폐강 없고 당연히 꾸준히 이끌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선덕고 그래도 인원이 많지는 않겠죠. 이 동네 선덕고 배정된 애들 다른 동네에서 선덕고 배정된 애들이 여기까지는 잘 안 올 테니까요. 소수긴 한데 이 학생들이 국어, 영어, 과학 이런 거야 뭐 학교별로 특색이 너무 가능하니까 뭐 레벨을 듣기 힘든데 수학만 하더라도 선덕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실은 레벨은 저희 학원에 4개로 보시면 돼요. 왜 4개냐? 최상위권 통합반이 있고요. 제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선덕고만 긁고 있습니다. 개정전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2등급에서 4등급 정도 애들이 선도과반을 수강하게 될 거고요. 실은 그것보다 좀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선도과 갔는데 기초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기본 통합반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통합반이라는 거는 학교 합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뛰어나거나 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중학교 기초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근데 늦게나마 사춘기 지나고 공부해보겠다는 의욕 생긴 친구들, 또는 다른 친구들랑 좀 어울리기 힘든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 정예반이라고 해서 한 반 정원 6명으로 개별 진도 나가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도과 학생만 있는 반도 있고 이거를 레벨별로 분리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말입니다. 이게 실은 저희 학원이 큰 이유예요. 저희 학원은 실은 올해 12년 차고요. 12년에 전에 이 동네에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10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10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학교가 중요하냐 레벨이 중요하냐, 수학은 이제 레벨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학교 레벨 하나만 선택하라면 수학은 레벨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병행을 하자. 지금 그때부터 학원이 좀 폭발적으로 컸고 10명으로 시작한 학원이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1월 수강생 기준으로 이제 과목수. 과목수라는 거는 한 명이 여러 과목 들으면 여러 과목으로 계산해서 총 1,700 강좌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게 실은 1,700명 들으면 제가 본 이 동네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학번으로는. 그만큼 컸고 저희가 이제 선도과까지 우리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학원에 대한 홍보를 제가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학원이 12년 차이기 때문에 저는 12년 동안이 수업 있고요. 매년 선도과 학생들이 꼭 한 명 아니면 두 명씩 저랑 수업했다고 말씀드렸고 저랑 선도과 친구들 중에서 학교 못 간 애들이 거의 없죠. 원래 거의 뭐 선도과 인원이 적으니까 선도과 간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저랑 실은 중학교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하다가 선도과를 갖고 저랑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좋으니까 고3까지 해서 이제 결과가 좋은 친구들이 많고요. 뭐 전교 1등, 뭐 의대학교 이런 건 방금 전에 다 보여드렸고 실은 이제 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원 모토입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어차피 결과는 장기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한두 번은 1일 1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학생이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시험 치면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요. 실은 저희 능력으로 100% 학생 성적을 보장은 못하죠. 실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시험이에요. 모든 학교의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은 저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때 첫 시험 가장 중요한 게 애들 멘탈이에요. 첫 시험이라는 긴장감, 애들 멘탈. 그리고 두 번째로 실은 이제 첫 번째 1학기까지는 내신 결과가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가르치지만 수학 같은 경우 특히 심한데 결국 공수원은 몇 번 많이 반복한 친구가 첫 시험 잘 나옵니다, 보통. 네. 저희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실은 중학교 때 공수원 많이 반복한 애가 첫 시험 보통 잘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저랑 수업하는 애들이 성적이 오르는 이유가 선행한 효과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선도과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해요. 학기 중간에 선행을 할 수 없어요. 1등급 따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대부분 학교가 그렇습니다. 계속 학기 중에는 선행을 하지 않고 이제 내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선행을 많이 한 건 거의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리셋이 돼요. 근데 공수원은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도 하죠. 겨울방학 때 무조건 하죠. 내신 때 무조건 합니다. 근데 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거의 반복한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험 한두 번은 1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학교를 합격시키는 게 최종 목표로 봐주시면 돼요. 진짜 다른 과목 못해도 정한되면 수학, 과학으로 수리 논술이라도 합격을 시키겠다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최상위권 수학 통합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현재도 수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화요일, 금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반에 선도과 합격한 친구가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근데 계약하면 선도권은 강제 야자죠. 보통 매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요일밖에 못 배우기 때문에 수토, 수일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같은 수업이라서 이번 주는 토요일 듣고 다음 주는 일요일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내신이 끝나면 제가 이제 3학년 수업이 많이 줄어요. 3학년은 내신하면 거의 수업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2학기 일정은 추가할 거예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추가를 할 건데 만약 금요일에 추가되면 수토, 수일, 금토, 금요일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수요일에 못 오면 금요일 수업이라도 와라. 또는 제 수업은 완전 실시간 온라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개성고나 신일고 몇 명 친구는 학교 쌤한테 허락받고 야자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친구도 있고요. 좀 특이한 친구들은 용인 외대부고랑 하나고랑 상상고 친구들이 1년에 꼭 한두 명씩 저랑 온라인 수업을 해요. 예. 그래서 제 옛날 과거 실적을 뒤져보면 하나고랑 상상고랑 특히 용인 외대부고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이 동네에서 용인 외대부고 꼭 한두 명 가면 저랑 최상위권 3년 내내 온라인 듣고 방학 때 와서 듣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학기 끝나면 어차피 40명으로 들어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매년 그랬기 때문에 분반을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교재는 자율소리 고쟁이 블랙라벨을 하는데 실은 블랙라벨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도권은 부교재 또는 학교 프린트가 매년 똑같은 걸로 하진 않아요. 지금 예비 고3은 1학년 때 그 RPM에서 엄청 어렵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했었고, 그 전에 고3은 2학년 때 그걸 했습니다. 저기 어삼시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부교재 분량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학습지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으면 일찍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라벨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게 적으면은 지금 어려운 걸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는 편이라서 블랙라벨은 선택하지 않는데 자율수련 고쟁이는 반드시 합니다. 근데 자율수련 고쟁이는 우리 아이가 했어요. 하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차피 또 해야 돼요. 뭐냐? 어려운 거는 패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율수련은 모의고사 30번 문제 같은 경우, 고쟁이 3스텝 같은 경우 어려운 거 패스한 경우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은 그거를 푼 친구들은 더 좋아요. 본인이 그거 한 번 하고 재수업 들으면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요.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익히고 재수업 들으면 훨씬 부가적으로 이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확실하게 한다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학교별 내신 대비 변형대로 제가 이제 최상위권 통합반이라서 한 10개 학교가 있어요. 선도고 자료 다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 재작년에 이제 그 RPM 어려운 교재, 그거 제 태어나 처음 들어본 교재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럼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제 수업은 아까 5등급 학생도 들어서 전교 2등 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개정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력이랑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려운 거 다 합니다. 물론 선도권은 상관이 없죠. 다른 학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와요. 해야 됩니다. 제 수업은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수학 실력을 끌어올려서 내신은 당연히 쫓아올 수 있게 만드는 수업이에요. 목표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걸 다 하기 때문에 숙제가 많습니다. 숙제가 많고요. 숙제가 많고 수업이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운 걸 다 하니까 좀 빨라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숙제를 할 수 있는 성실도, 그리고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하는 친구도 매번 같은 문제만 반복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내신은. 그런 친구들은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면 제 수업을 못 따라서 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5등급이더라도 이해력은 높아요. 지금 당장은 문제를 못 풀더라도 선생님 수업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친구는 들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청강을 해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제 수업에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학원 전체 시스템은 아니고 저만 그런, 뭐 몇 분 쌤도 그렇긴 한데, 청강 신청을 해서 수업 해보고 제 수업에 대한 가치를 알면 등록을 하면 당연히 수강료를 받겠죠. 예. 근데 청강을 해보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 다루든 뭐 다른 이유로 못 다루든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든 안 들으면 수강료 안 받습니다. 예, 청강 수강료. 그게 제 수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님 한 분, 학생 한 분, 저랑 있는 3명이 있는 카톡방을 다 만들어요. 아까 270명 카톡방 다 따로 있어요. 학생 얼굴, 성격, 이름, 성향 다 합니다. 270명. 물론 수업 한 번에서 알 수는 없고요. 한 시험 한 번 정도 저랑 하면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얼굴을 못 익혔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석 체크하는데 한 10분 걸리는데 3학년들은 한 2, 3분이면 끝납니다. 얼굴 다 알아서. 애들한테 안 물어보고 제가 다 체크해요. 얼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관심 있게 가져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카톡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수업 10시에 끝나고 해설 영상을 보내줍니다. 자, 해설 영상을 보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글씨로 보낼 바에는 답 찍으라고 해요. 다 이해하기 편하게 해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영상, 수업 자료도 그쪽으로 다 공유를 하는데, 수업 영상 4시간 하잖아요. 수업 4시간짜리 풀 영상 안 보내요. 복습이 중요한 수업입니다. 어려운 거 다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들으면 이해되는데 집에 가서 풀면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수업 영상 다 잘라서 이거는 무슨 개념 밑에 이건 몇 번 문제 해서 이러면서 다 잘라서 수업 영상이 적으면 2개에서 많으면 10개 이상까지 보냅니다. 학생들이 복습에 조금 최적화할 수 있게 그런 좀 디테일하게 챙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청강 신청을 하든 등록을 하든 수업 전에 상담 전화 드리고 수업 끝나고 상담 전화 드립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내신 한 200명에서 220명 했을 때 중간기말 끝나고 상담 전화 다 드렸거든요. 목이 완전 쉬었는데 실은 해봤는데 별로 효율이 없더라고요. 무슨 효율이 없냐면 어차피 고2, 고3이 한 1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 수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담할 게 별로 없기도 했고 그 전화를 하루에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하는 시간에 지금 자료를 만드는 게 더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이죠. 상담을 요청하시는 어머님들께만 상담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아니라도 평소 때도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주셔도 됩니다. 전화를 하시면 못 받고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평일 낮에 전화 다 드려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 문의 주셔도 되고요. 자, 저는 그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 수가 200명이 넘고 학교별 자료를 다 만들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질문을 해서 찍어서 보내고 상담을 220명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잠을 줄이면 됩니다. 네, 잠을 줄이고 새벽 1시까지 질문 보내고 자료를 새벽 3시까지 만들고 다음날 수업하면 돼요. 학생들이 제 성실도를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조금 동기부여까지 해서 진행하는 수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배정된 시간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송혜진 선생님 모시고 이제 선덕고만의 수학반에 대한 안내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 내신 대비반 수학 수업을 맡게 된 강사 송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순서대로 선덕고 수학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학교육 전공 석사를 마치고 강북세일학원과 개성고등학교 교사직을 거쳐서 현재는 선덕고 방과후 수업 강사직을 8년째 연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앵콕학원에서 강사진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선덕고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방과후 수업은 전교생을 전교석차 1등부터 차례로 줄을 세워서 전교 약 50등까지를 심화반에 나머지를 성적순으로 1반부터 5반까지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학원과 같은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덕고의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외부 강사진을 초빙해서 국영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징이라면 1년에 시행되는 4번의 정기고사 결과로 반이 4번이나 바뀌게 되고 그때마다 방과후 강사들도 4번의 수업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평점이 4점 이상 나오지 못하면 다음 방과후 수업을 맡게 될 수가 없고 제가 여기서 이제 8년차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강의 퀄리티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아래쪽에 보시면 친구들이 제 수업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준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이 올랐다, 모의고사 등급도 올랐다, 뭐 수학적 사고력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많은 호평들을 주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분석해온 선덕고 시험의 출제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이자면 부교재의 연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인데요.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 문제부터 난이도 높은 문제, 변형 문제들까지 부교재가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문제의 특징을 보시자면 여기 첫 번째로 개념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선덕고 학생들은 그 꼼꼼한 개념 공부를 간과하고 스킬 위주의 심화 문제만 좀 연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러 개념들을 통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한 문제에서 한 두세 번 정도의 개념 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개념의 적용, 변형, 그다음에 그런 유형들의 반복까지도 하나로 연결을 해서 흐름을 타고 가는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 고난도 변별 문항의 존재인데요.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더 어렵게 변형한 초고난도 문제가 한 3-4개 정도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서 다른 학교와 대비했을 때 문항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반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기조를 유지한 채로 교육과정이 바뀐 차트였던 작년이죠. 25년도 시험은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난이도 하락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고난도 중심에서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고교 확정제가 원점수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실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1등급 컷을 90점대 초반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 작년 이전에 5년 동안은 1등급 컷이 실제로 70점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작년 4번의 시험은 1등급 컷이 86점 정도에서 93, 4점까지로 대폭 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이도는 하락했지만 부교재의 연계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부교재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제대로 부교재를 연습하고 변형 문제까지 활용해서 충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워진 문제로 인해서 상위 등급권 싸움은 이 변별 문항 두세 개를 누가 더 맞추냐의 차이로 여겨진다고 보실 수 있겠죠. 두세 개의 고난도 변별 문항은 기존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기도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문제,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 위주로 고난도를 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은 부교재 변형 문항입니다. 작년 부교재는 풍산자 대표 유형이었고요. 보시면 원래 부교재에 수록된 문제는 이차 함수의 2차 계수를 1로 적어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추계 방정식, x좌표와 정의역의 대소 비교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아예 이차함 계수를 저렇게 미지수로 바꿔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차함수 처음 배울 때 볼록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먼저 따진 후에 축과 정의역의 대소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공부되지 않거나 변형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풀어봤다면 놓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문제는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켤레복수수 정의를 제대로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그 계산 스킬에만 위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Z를 그냥 A 더하기 BI로 대입을 해서 굉장히 어떤 헤비해지는 식을 가지고 실수가 많이 유도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개념 공부가 베이스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변별 문항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여겨지거든요. 실제로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 문제는 대칭 이동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벌어는 직선의 방정식을 미지수로 세팅하고 풀어서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좀 부족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칭 이동을 하면서 기하적으로 도형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서 접근을 해야 풀이가 쉬워지는 그런 풀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대칭 이동을 설명하고 이 점들, 이동된 점들을 하나의 도형 안에 그려봐라 라는 식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교재만 단순히 숫자로 바꿔서 공부하거나 개념 정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선덕고 시험에서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한 제 수업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개념의 이해를 학습시키는 수업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을 왜 배우는지, 어디에서 잘 쓰이는지, 또 어떤 개념과 같이 쓰이는지 정도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학적 큰 그림을 그려주고 지금 배우는 그림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지까지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개념을 배우고 언제 이 개념을 꺼내서 써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동시에 인지를 시킬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꼼꼼한 개념 공부, 또 개념에 따른 조건, 성질까지 완벽히 이해시키고 습득시키는 수업은 나중에 심화 응용력의 탄탄한 지지대가 되면서 동시에 개념을 몰아서 이렇게 실수를 유발하고
털을 찌르는 문제까지 대비를 시킬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단원과 개념의 유기적 연계를 중시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말이 수학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개념과 개념, 또 어떤 단원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공부해야 수학적 사고력의 체급이 높아져서 변별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수 1에서 배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요. 특히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적 풀이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좌변과 우변을 하나의 다른 함수로 두고 함수 그래프의 교점으로 접근하는 기하적 풀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학습을 같이 해야 심화 문제에서도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풀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시키고 있고요. 또한 예를 들자면 유리함수의 합성함수를 배울 때는 행렬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있는데 그 단원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켤레 복소수와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주기함수 내용과 아니면 기하적으로 가계 이렇게 이동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이런 배수에서 기하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야 변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문제를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이 조건이 어떤 아이디어를 잡아서 풀라는 어떤 시그널인지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고 연결짓게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조건을 보고 역으로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게 만들게 되겠고 이런 사고력을 길러야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만들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덕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교재 완벽한 공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부교재 전 문항에 대한 풀이를 익히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풀이가 아니라 A라는 조건을 보고 왜 B라는 풀이를 해야 하는지 그 조건과 풀이의 인과성을 철저하게 익히는 수업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 부교재 문제들을 전수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 선별을 해서 변형을 함수, 조건 이런 것들의 단순 변형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까지 바꾸는 그런 변형 문제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별을 하고 어떤 경험 많은 사람이 또 선덕고 시험에 대해 어떻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얼마나 변형을 시킬 것이냐의 싸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만 적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의 피드백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과 유사한 유형과 난이도, 문항수로 구성된 내신 모의고사를 주 1회 실시하면서 시간 안배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안배 훈련을 겸하면서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긴장감 대신 익숙함으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면 실전에서 충분히 떨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3월 개강 기준으로 중간고사 전까지 대략 8주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4주 기간을 비내신 기간이라고 정해서 이때는 개념에 대한 완성과 이 개념들을 잘 엮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고 또 부교재를 유형별로 연습하고 회독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재 2회독과 더불어 과제로 부교재 변형 문제를 부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개념들, 또 이 개념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잘 쓰이는지 그것들을 학습해주는 그런 문제지도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선덕고 스타일에 맞게 그 자사고나 특목고 내신 기출 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수록한 문제지를 작성해서 주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앞에 2개는 제가 직접 만든 개념 문제지고 개념 통합적 사고를 위한 그런 문제지 2개를 지금 조금 보여드리고 있고 뒤에 2개는 이제 선덕고 시험 스타일과 맞게 정리된 하학교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주차 기간은 내신 기간으로서 부교재 출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교재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의 주요 문항을 선별하고
이 문항들을 변형해보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 학생들별로 사실 약판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답을 점검을 해서 개별적으로 약판 유형을 그 유형별로 점검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수업을 소개해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 통합과학을 맡은 박수빈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현재 송파 지역과 그 다음에 서초 반포 지역에서 같이 내신 대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목동과 대치에서 계속 과학 수업을 해왔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선덕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통합과학 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 국영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국영수 주요 과목은 챙기는데, 보통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신 시험을 한번 보고 망한 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 조금 뒤로 밀어뒀다가 중학교처럼 하면 잘 나오겠지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중학교 시험은요, 보통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로 풀리고요.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이나 아니면 문제은행 같은 거를 반복하면은 정말 A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A를 받은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와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1등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곧 뭐 중학교 때 C, B 받았던 학생들이 잘 준비하면 고등학교 때 와서 충분히 쉽게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요거를 약간 그림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요게 조금 이렇게 빛이 발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은 요 선에 있는 점들이 하나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개념들을 그냥 단어, 용어 단위로 외워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통합과학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선으로 연결해 주는 수업을 하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른 내신 공부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크게 한번 4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시험 대비 범위가 조금 중요한데요. 수능과 다르게 내신은 통합과학 범위에서만 나오지 않고요. 일단 중등과학을 모두 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1, 2 그 과거 교육과정으로 했을 때 2, 3학년 과목의 수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킬러 문제 대비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변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하는데 간혹 가다가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변형 문제 풀이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특성 파악이 있는데 어느 학교는 학교 필기에서 나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문제로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들은 필기대로 설명하라고 진짜 주관식에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 선덕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보통 시중교재에 플루오린이 노란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 담황색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교재대로 노란색이라고 쓰면 오답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부교재 반영해서 맞춰서 개념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우리 선독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관식 부분에 소문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봐주시면, 요 뒤에 봐주시면 알겠지만, 선독과 통합과학 시험 분석을 해보면 총 객관식 25문항에 주관식 4문항,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소문항을 포함하면 총 3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른 고등학교와 비교하면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고등학교는 많으면은 보통 30문항 안으로 떨어져요. 많아도. 근데 우리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36문항이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도 보통 학교보다 조금 원래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 원래 난이도 중정도를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중상으로 점점 더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주시지 않으면 36문항
힘들고요. 그다음에 옆에 제가 등급컷을 적어뒀는데 평이할 경우에 선덕고 통합과학 등급컷이 90점대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나왔다 하면은 90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1등급을 받으려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1등급이 아니라 무조건 만점을 맞는다를 가정으로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1등급을 받으려면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100점을 받으려면 학교 필기 맞춰서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색, 다망색 뜻이 노란색으로 써서 틀리면 그때도 이제 또 쉽게 나온 경우에 아슬아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아요. 문항수가 많은데 이거를 한 문제라도 날리면 지금 저희가 1승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항수 많은 걸 대비해서 시간 배분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중교재 개념보다 부교재 개념, 그다음에 학교 필기, 학교 프린트 이런 거 맞춰서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 과학의 기출이 아니라 과학의 기초 부분이라고. 과학의 기초라고 맨 처음 통합과학 첫 단원과 과학기술과 미래사회라는 마지막 단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대치 지역에서는 초반에 좀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왔으나 보통 일반 지역에서는 좀 쉽게 가는 단원이었는데요. 이게 쉽게 가는 단원이고 실제 수능에서도 조금 중요도가 낮은 단원인데 우리 선도권은 이 과학의 기초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단원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작은 단원들까지도 챙겨주셔야 선도권은 수학과 등급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 화학, 영역, 문항수가 물화생지 중에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 문항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해서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계산하는 문제도 많고 킬러 단원도 거의 킬러 문제도 이 화학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 부분 대비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도권은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를 나오지 않아요. 보통 그래프나 아니면 도표, 그림을 주고 해석을 해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해석 연습 평소에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학교 프린트, 부교재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킬러 문제 대비 부교재 변형 문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덕고 통합과학에 나왔던 실제 그림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이 과학의 기초 단원에 있는 문제예요. 보시다시피 보통 단위 이런 거를 묻는 뭐 유도량, 기본량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데 선덕권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단위를 맞춰서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왕복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왔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왼쪽이 보통 일반 시중교재 문제입니다. 자석을 수평방향으로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전류를 묻는 반면에 우리 선덕권은 자석을 돌렸어요. 회전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그림 유형의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55m 깊이에서 해수의 연집 방향 속도 편차를 묻고 있어요. 사실 저런 속도 편차를 묻는 문제는 시중 문제에 거의 없습니다. 보통 시중 문제에서는 기온, 기압, 수온, 강수량 편차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뭐 55m 깊이 아래 해수 연집 방향 속도 편차 이런 거를 묻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자료, 도표, 정보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해석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셔야 선덕고 통합과학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고 통합과학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자료가 낯선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낯선 자료를 가지고 복합 추론을 해주셔야 되고요.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추론을 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 문제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난도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풀이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도표 및 자료들을 1분 안에 해석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시험에 가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정의, 기본 원리의 디테일은 당연히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목별로 시험 대비 전략을 말씀드린 거죠. 일단 물리는 대부분 봤을 때 그래프 해석과 변환, 그다음에 수학적 계산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화학은 항상 킬러 문제가 요 화학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 대비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화학에서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화학식을 표기하는 것
또한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복잡한 그림과 도표가 많이 나왔어요. 개념이 어렵진 않으나 이걸 도표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고 개념을 찾을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과 도표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구과학도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자료 및 그림에서 그래프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자체 제작 컨텐츠인데요. 일단 개념 교재 펄스라고 해서 교과서, 그다음에 학교 필기, 학교 프린트, 학교 기출을 반영한 개념들을 통합해서 넣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 교재의 개념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덕보 맞춤으로 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한 개념지이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 다지선다 문제라고 보통 일반적인 시중 문제는 오지선다로 해서 객관식으로 고르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그래프, 자료, 실험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선지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정리해서 OX로 판단해 주는 연습을 평소에 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정말 꼼꼼하게 개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OX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꼼꼼한 개념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 자료, 그래프 어떤 시험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평소에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두 번째는 주간지예요. 매주 이제 핵심 유형, 필수 유형, 그 다음에 기본적 주간식, 서술형 챙겨줘야 되는 것들을 넣은 매주 과제로 나가는 주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는 보통 빈칸하고 아까 봐주신 다지선다 문제가 있고요. 요거 주간지 매주 나가는 건 정말 우리 아이들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제가 이제 킬러 종목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기출 변형 문제, 그다음에 부교재 변형 문제, 모의고사 및 수능 기출 변형 문제 등이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도형 모의고사인데요. 선독보 기출 반영에서 내신과 동일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항상 치름으로써 문제수도 거의 같게 하고 시간도 조금 더 촉박하게 줌으로써 아이들 평소에 시간 배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제 밀착 관리 부분인데요. 일단 매주 모의고사 형태의 주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아이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각했거나 결석했을 시에 보강 영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별 피드백 문자를 매주 어머님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이들 개별 테스트 점수, 주간 테스트 점수와 그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 과제, 그다음에 아이들 개별적으로 수업 태도 특징, 그다음에 과제 정보, 클래스별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아이들 클래스별로 항상 학교별로 24시 질다 팀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 아무래도 클리닉 시간에 오면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클리닉 시간으로 부족한 경우도 많고, 사실 모르는 문제들은 풀면서 바로바로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조금 아이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4시 팀 채팅방 이용해서 사실 제가 한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안 자서요.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거의 항상 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여기다가 답 보는 대로 가장 빨리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공지사항도 올리고 있고, 제가 또 추가로 학교마다 좀 필요한 것 같다, 개념 설명 필요한 것 같다면 패드로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